네, 이번 관세 재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미칠 타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산업부 이지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당장 현대차와 기아가 지금 발등에 불이 좀 떨어진 상황인데 예상 피해 규모를 좀 분석해 봤다고요?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발표는 사실 자신의 SNS에 표시한 일방적인 발표이기 때문에 실효성은 차후에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품목 관세가 25%로 현재에 비해서 10%포인트 인상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국 자동차의 미국 내 수입 가격은 평균 24,000달러입니다. 15%에서는 대당 3,600달러의 관세를 부담해야 되고요. 이게 25%로 바뀌면 대당 6,000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당 340만 원 정도가 더 붙게 되는 셈인데요.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하나증권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의 관세 비용이 추가적으로 4조 3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올해 연간 합산 영업이익도 18% 낮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메리츠증권 역시 현대차는 3조 1천억 원, 기아는 2조 2천억 원이 더 들 것으로 봤는데요. 관세 10%포인트 인상이 확정되면 올해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현대차는 23%, 또 기아는 21% 하향 조정해야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간 2조 원, 3조 원씩 손실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한 부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두 자릿수 이상이 감소하면 실적 쇼크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더군다나 관세 일회성 비용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게 지속되는 경우에는 매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관세율 인상이 약재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2, 3분기에 이미 총 4조 6천억 원의 비용을 부담을 했습니다. 11월부터 관세가 15%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4분기 일부 손실까지 감안하면 5조 원 이상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납입해야 될 비용까지 더하면 총 10조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관세 부과 당시에 대미 자동차 수출도 바로 쪼그라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3.2% 감소한 301억 5천만 달러에 그쳤는데요. 특히나 현대차 그룹의 북미 자동차 포지션은 가성비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강점이 품질에 대비해서 이 합리적인 가격에 있다는 건데요. 관세 탓에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 가격이 현대차를 왜 사지, 또 기아를 왜 사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일본은 앞서서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 현지에서 현대차 그룹 차량과 또 일본 현지의 동급 모델이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에드먼드가 공개한 버지니아주 기준 2025년식 자동차 권장 소비자 가격을 비교해봐도 현대차가 지금 소나타가 캠리보다 저렴한 상황인데 10%포인트 차이가 나게 되면 소나타가 캠리보다 965달러가량 비싸지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미국에서 장사를 안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한 노릇인데 현대차 그룹 쪽 대응도 좀 들어봤다고요? 네, 아직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공식적인 입장은 좀 발표하기가 좀 이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예.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에 이 관세 부과 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으름장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런 시각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날 트럼프 발표 이후에 바로 정식 행정 조치 없이 관세를 시행할 수 없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관세는 원칙적으로 의회의 권한이고요. 대통령은 의회가 위임한 경우에만 관세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여러 이유를 들어서 이 관세를 부과하는 데 활용을 해왔는데요. 문제는 한국산 제품이 정말 이런 상황에 해당하냐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기업단체와 또 주정부 역시 트럼프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국내 증권가 인식도 비슷합니다. 하나증권은 양국 정부 간의 수개월간 협상을 통해 합의된 내용이 순식간에 파기되기 어렵다라고 봤고요. 메리츠증권도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가 조기에 15%로 재확정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외에 다른 산업들은 이게 시행이 될 경우에 타격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일단 제약 바이오 업계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업계와 마찬가지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국 바이오협회 측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즉각적으로 의약품에 25% 관세율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이날 주주서한에서 미국 뉴저지주 생산시설을 이미 확보해서 관세에 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목재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인데요. 자동차나 의약품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장 파급력 역시 낮은 상황입니다. 또 미국에서 K뷰티나 K식품 열풍이 불고 있는 유통업계에서도 이런 시각이 조금 비슷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코스맥스 측은 개별 단가가 크게 높은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분이 최종 소비자에게 100% 전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세가 10%포인트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국내 산업이 정치적인 변수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차나 기아는 지난해 미국에서 183만 대 이상을 판매하고 역대 최대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했는데요. 국내 생산량의 80%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GM 역시도 이번 조치로 인해서 철수설이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점쳐지기도 합니다. 기업과 시장은 확정된 정책보다는 불확실성을 더 기피하는데요. SNS 한 줄로 관세가 오를 수 있다는 시각이 퍼지면서 한국이 미국에 의해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완성차 업체는 이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품 믹스를 조정해서 수익성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관세는 저가나 또 중저가 모델의 직격탄인 만큼 현대차나 기아를 중심으로 고부가나 또 프리미엄 모델을 키울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네, 관세 재인상 시 여파를 들어봤습니다. 이지효 기자였습니다.